안녕하세요. 맥키네시 투자클럽입니다. 셀트리온 국민연금이 거래일수로 37거래일 만에 셀트리온 순매수 들어왔습니다. 자, 공매도 수량은 오늘 2,405주고요. 대차 잔고가 공매도 금지 기간 전 대비해 가지고 무려 305만 주 일단 이 기간 동안에 일단 감소가 했습니다. 셀트리온의 이제 올해 들어서 R&D 투자가 작년 대비 좀 줄었습니다만 여전히 국내에서는 제약바이오에서 가장 큰 규모의 1위의 투자 규모가 보도가 되었습니다. 이 부분 한번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를 먼저 한번 살펴봐 드리면요. 이 전일 볼린저 밴드 상단을 이제 넘어가는 흐름들을 보이면서 단기 이제 추세 지표인 파라볼릭 자도 상방으로 바뀌었고, 오늘도 계속 이제 볼린저 밴드 상단 이 빨간 선 있죠. 예, 이 부분들을 이제 주가가 타면서 종가가 고가가 되는 16만 8,200원권으로 이제 16만 원 중반대 6월달 말에 이제 옵토말엑스 관련해서 이제 장대 연봉이 나왔던 부분들의 시가도 이제 어제 이 부분들이 넘어가면서 오늘도 견조한 흐름들이 이제 계속되면서 지긋지긋했던 이제 한 5개월 가까운 이 바닥권을 이제 거래량은 큰 거래량이 아닙니다만 공매도 금지, 3분기 실적, 그 다음에 진펜트라의 허가, 합병에 대한 어떤 사실상 뭐 1단계 합병 관련되는 부분의 어떤 성공, 뭐 이런 여러 가지 모멘텀이 이제 가세하면서 주가가 10월달 초에 13만 원대에서 17만 원 부근까지 주가가 이제 20% 넘는 어떤 상승 흐름들을 지금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수급을 좀 살펴보면요. 어제 이어서 오늘도 프로그램 쪽과 외국인, 그 다음에 기관들의 어떤 매수 흐름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개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계속 일단 매도가 나오고 있는 어떤 흐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이제, 투자자별 어떤 이제 흐름들을 보게 되면, 그동안 이제 자사주 매입도 있고 주가가 계속 올라오는 동안에, 연기금이 이 9월 20일부터 지금 오늘이 11월 16일이니까요. 거의 뭐 2달 가까이 계속 매도를 했거든요. 9월 20일부터 보시게 되면 연기금의 수급을 보시게 되면 9월 20일부터 계속 매도를 했습니다. 합병 관련되는 이슈가 있는데 이렇게 2달 넘게 꾸준하게 일단 매도를 하다가 오늘은 드디어 일단 소폭입니다만 매수의 전환이 좀 됐고요. 요 기타 법인 쪽은 이제 자사주 매입이라고 뭐 보시면 되겠죠. 거기도 좀 포함되어 있고 여러 이제 뭐 있습니다만 자사주 매입은 여기 좀 잡히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장기 투자자인 투신돈을 좀 샀고요. 보험도 어제 오늘은 일단 매수에 대응을 하고 외국인들의 어떤 수급 자체가 일단은 개선이 되는데, 이게 뭐 신규 매수일지 이 그간의 어떤 공매도 잔고가 많기 때문에 쇼커버링 물량이 계속 나오는 어떤 흐름인지, 아무튼 수급 상태가 지금 이제 자사주 매입 관련되는 부분들도 최근에 이제 큰 흐름을 영향을 좀 줬는데요. 오늘도 이제 주가가 올라갈 때는 굉장히 효율적인 어떤 흐름, 떨어질 때만 좀 받쳐주고 올라갈 때는 굳이 자금 소요를 많이 안 하는 3일 동안의 흐름을 보시게 되면 한 3일 동안의 주가 흐름으로는 한 7% 가까이 지금 올라왔는데, 자사주 매입 관련되는 부분들은 한 하루치 정도의 어떤 신청 물량 정도로 매수를 하면서 주가가 이제 17만 원대를 이제 눈앞에 이제 보는 어떤 가격까지 올라왔는데요. 시간에는 이제 한 200원 정도 빠져서 0.12% 빠져서 이제 16만 8천 원대. 오늘 장중에 이제 분봉상의 흐름을 보시게 되면 거의 이제 종가가 고가인 흐름, 좀 보기 드문 흐름이죠. 상승폭은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만 계속 이제 견조한 흐름세를 보여주면서 이 박스권 하단의 어떤 흐름을 넘어갔고, 그 다음에 주봉상으로도 지금 한 달 가량 상승 추세 흐름들이 파라볼릭 자로 좀 나타나고요.
이 월봉의 어떤 추세 전환은 아직 나타나진 않았어요. 작년도에 이제 8월 달에 21만 5천 원 올라가면서 이때 이제 월봉상의 추세 전환이 났다가 올해 3월 달에 다시 바뀌었어요. 예, 바뀌었다가 이제 3월 달에 이제 그 서정진 회장의 이제 복귀 소식으로 셀트리온 제약 중심으로 올라가서 양봉의 흐름이 나타났습니다만 이게 추세가 바뀌진 않았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제 올라가게 되면 추세가 다시 한번 이제 월봉의 전환을 나타나면서 장기 2년 가까이 이제 밸류에이션 밑단에 있던 주가의 어떤 정상화되는 어떤 흐름들을 좀 기대할 수 있는 어떤 모습이 나타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이제 아침에 나왔던 이제 기사 말고 이제 오후에 나왔던 기사를 보게 되면 제약바이오는 결국 이제 신약 관련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 개발에는 돈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드는데요. 바이오시밀러라 하더라도 제네릭에 비해서는 기간과 이제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셀트리온이 지금까지 이제 오게 되었던 가장 근원적인 부분들은 결국 끊임없는 R&D에 투자를 계속 해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 지금 이제 3분기까지 보게 되면요, 여전히 이제 R&D의 금액이 2,335억. 지난해 3분기 대비해서는 16.68%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제약 바이오 기업에서는 가장 많은 어떤 투자액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제 개발하는 부분들이 크게 무리 없이 이제 성공을 하는 부분들은 단순히 이제 잘해온 것이 아니라 이렇게 끊임없이 창업 이후부터 지금까지 끊임없는 이 R&D 투자를 어떤 회사들보다 공격적으로 해오면서 바이오시밀러뿐만 아니라 이제 향후에 바이오 신약, 진펜트라를 이제 위시해서 신약에 대한 어떤 성공 기대감도 이런 어떤 장기적인 투자가 끊임없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692명의 연구 조직을 지금 운영하고 있고요. 여러 이제 내년도부터는 이제 좀 더 구체화된 어떤 신약 관련되는 파이프라인이 M&A와 더불어서 이제 윤곽을 나타낼 걸로 보여지고요. 그래서 셀트리온이 작년 3분기 대비해서는 R&D 투자가 조금 이제 줄기는 줄었습니다만 매출 대비해서는 13%. 자, 비교로 이제 글로벌 빅파마 위주의 어떤 R&D는 어떻게 되느냐? 비율로 보면 이제 대부분 10% 이상이기 때문에 합니다만 이 매출액 자체가 국내하고는 조금 이제 비교 대상을 보다는 훨씬 더 높죠. 보통 이제 R&D 투자 자금 정도가 보시게 되면 뭐 항암제 라인에서 이제 대표적인 뭐 로슈라든지 머크 같은 경우 보면 거의 뭐 20조 가량을 투자를 합니다, 매년. 그리고 뭐 존슨앤존슨라든지 하이즈라든지 노바티스 여기도 다 10조 이상의 자금들을 투여하기 때문에 이런 빅파마 수준으로 보게 되면 상당히 이제 국내에서 어떤 R&D 투자 금액 자체는 작은데 그나마 그래도 셀트리온이 한 2천억대 정도의 어떤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매출액 대비해서 10% 이상을 꾸준히 해오는데 이 부분들이 이제 향후에 매출액이 늘면 좀 더 늘기 때문에 자 이런 어떤 R&D 투자를 통해서 빅파마로 2030년도까지 나아가는 어떤 장기 비전 관련되는 부분들도 꾸준히 뭐 진행될 거고요. 오늘 이제 하나증권에서 이제 아침에 나왔던 리포터가 이제 좀 풀어져 가지고 기사를 좀 살펴보니까 이 박재경 연구원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3분기가 이제 좋았던 부분들은 결국 이제 신규 제품이죠. 그 유플라이마 램시마 SC가 기존의 어떤 바이오시밀러보다는 수익성이 이제 높은 어떤 부분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상반기에 이제 뭐 DP 생산 이슈로 좀 주춤했던 임팩트라 관련되는 부분들도 공급이 뭐 정상화되면서 역대 이제 분기 최대. 그리고 유플라이마는 이제 추가적인 어떤 용량들이 또 다양화되고 유럽에서는 이제 입찰에 또 참여하면서 매출이 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유럽 기준으로 엠시마 SC는 19% 점유율을 지금 달성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거고요. 그래서 시장 가격이 또 견조하게 유지되면서 셀트리온의 매입 단가 정산, 그러니까 이 시장 가격에 따라서 정산하는 부분들이 영향을 주는데 이 가격 자체가 견조하게 유지되었기 때문에 매입 단가 정산들도 이렇게 좀 이루어졌다 봐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2024년부터 적용되는 것 중에서 보면 이 하나증권이 이제
회사에서는 이제 3조 5천억대 정도의 매출 전망을 이야기했는데 여기에선 합병했을 때 이제 바이오시밀러 매출액을 한 2조 9천억대 그리고 이제 기존에 이제 그 지금 재고 관련되는 부분이 소진되는 한 1년 정도 걸릴 것이다. 그리고 이제 PPA 상각이라는 부분이 여기서 나오는데요. 이 기업 인수 가격 배분, Purchase Price Allocation 이게 뭐 어떤 거냐면 회사가 이제 타법인을 이제 인수할 당시에 뭐 영업권이라든지 상표권 이런 부분들을 할 때 실제 이제 취득하는 부분하고 이제 장부에 이제 배치를 할 때 차이가 나는 부분들을 보통 이제 무형자산으로 이제 처리해가 감가상각을 이제 좀 하거든요. 여기에서 이제 차이가 나는 부분들에 대한 어떤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외하면 실제로 이제 뭐 합병 셀트리온 내년도 매출액은 한 3조 중반, 영업이익 한 7천억대 이렇게 되고요. 뭐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램시마 SC가 일단 가장 크게 지금 작용하죠. 이 유플라이마 관련되는 부분하고. 그래서 신규 제품이 얼마만큼 내일 좀 선방하느냐. 그리고 램시마 SC도 이제 여전히 뭐 캐시카우 형태로 9,800억입니다만 이 새로 이제 등장한 램시마 SC, 그 다음에 유플라이마, 그 다음에 베그젤마도 이제 어느 정도 좀 나오느냐. 이런 부분들이 이제 내년도 셀트리온 합병 이후의 실적에도 뭐 상당히 뭐 중요하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공매도 관련되는 부분들은 오늘 이제 2,405주 정도가 나왔고, 자, 공매도 잔고 관련되는 부분들은 셀트리온 같은 경우가 11월 3일 기준으로 이제 350만 주대였는데요. 280만 주대니까 뭐 러프하게 잡으면 한 이제 뭐 한 70만 주 이 정도 이제 일단 수량이 14일 기준으로 좀 줄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차 잔고 관련되는 부분들도 보시게 되면 상한이 이제 6일부터 합병에 대한 어떤 이슈가 이제 긍정적으로 바뀔 때 이제 크게 최근에 이제 뭐 체결보다 상한이 훨씬 많아서 지금 이제 대차거래 잔고 같은 경우에는요 11월 3일 기준으로 1090만 주대에서 780만 주대로 거의 이제 뭐 이 300만 주 가까이 지금 이 대차 잔고 자체가 일단 감소했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장중에는 시차를 두고 이제 숏 커버링 관련되는 물량으로 계속 이제 수급의 개선이 주가가 견조하는 어떤 흐름들, 주가가 계속 유지된다라고 하면 체결보다는 상한이 많아지고 그 다음에 공매도 잔고도 이제 계속 주는 장중에 이제 매수로 대응해서 숏 커버링이 나올 수 있는 어떤 분위기들이 계속 형성되고 있죠. 이런 분위기들이 이제 20만 원을 넘어가면 좀 더 이제 가속화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단기적으로는 이제 16만 5천 원대의 어떤 이 가격들의 지지를 받으면서 다음 라인 이제 18만 원대 이제 가격이 있습니다. 이제 저 가격만 넘어가면 이제 라운드 넘버 가격 20만 원대가 이제 있거든요. 올해 최고점 가격대가 이제 18만 원대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지지를 받으면서 한 단계 이제 박스권이 이제 위로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16만 원권과 18만 원권에서 어떤 이제 공방들이 이제 어떻게 진행되는지가 11월 달, 12월 달 그리고 이제 20만 원권이 넘어가게 되면 이 공매도 관련되는 부분에 숏커버링이 좀 더 가속화되기 위해서 나오니까 이 부분 참조하시면서 셀트리온 흐름들을 계속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